마음이 복잡할 때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면 아름답게 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긴 호흡으로 들으시되 문장 사이사이에 작은 침묵을 두고 그 사이에 자신의 삶을 살짝 비추어 보시길 권합니다. 때로는 위로보다 진실이, 다독임보다 분명한 말이 더 큰 평안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그 평안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위로가 되는 첫 번째 이야기. 분기별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 노력한 것에 비해 결과는 비참하리만큼 속상했다. 더 이상 회사에 있고 싶지 않았다. 조용히 집으로 향했다. 현관을 열자 아내가 밥을 데우다 말고 내 얼굴을 한번 후쳤다. 오늘 저번에 이야기했던 결과가 나왔어. 그런데 영 씁쓸하네. 그리고 회사 일 집에 가지고 오는 거 싫은데. 오늘은 너무 버거워서 좀 쉬고 싶다. 말이 그렇게 나왔다.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밥 먹고 간단하게 한잔하자. 괜찮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와이프의 그 한마디가 너무 따뜻했다. 밤이 길어질 것 같아 머리도 식히고 마음도 다잡을 겸 산책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한참을 걷다 이내 집으로 돌아왔다. 걷는 동안 결론을 정했다. 오늘 내가 바꿀 수 있는 걸 고르고 바꾸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바꾼 걸 끝까지 지키자. 그 정도면 된다. 다음 날 출근하고 얼마 후 상사에게 갔다. 그리고 물었다. 어제 결과 확인했습니다. 제가 바로 손대야 할 부분 두 군데만 짚어주시면 이번 주 안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상사는 발표 자료를 가리키며 담백하게 대답해 주었다. 첫 장이 너무 돌아갑니다. 결론을 앞에 두고 근거는 뒤에 붙이죠. 그리고 팀 피드백 일정은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명은 붙이지 않았다. 회의에서는 군더더기 말을 덜어내고 필요한 결정과 다음 순서만 남겼다. 말이 줄자 해야 할 게 또렷해졌다. 오늘도 아내와의 대화를 했다. 아내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물었다. 당신 기운나게 해줄 음식 많이 해뒀어요. 어서 와서 식사해요. 식사를 시작하기 전 자리에 앉아서 눈을 맞추며 진심을 이야기했다. 이제 괜찮아. 말만 그런 거 아니고 정말 괜찮아졌어. 고마워. 마음 써줘서. 오늘 해야 할 건 시작했고 남은 건 지키는 일뿐이었다. 이 나이에 필요한 건 싸움이 아니라 자리 정리다. 억울함은 죄가 아니다. 다만 그 감정을 어디에 앉히느냐다. 한가운데 내가 이만큼이 자리하면 가족도 이리도 설 곳이 없다. 먼저 비워야 들어온다. 비운다는 건 포기가 아니다. 오늘 바르게 할 한 가지를 가운데 놓는 일, 그게 중도다. 너무 세게 밀지도 말고 너무 쉽게 놓지도 말아라. 결론을 앞세우는 습관은 본질을 먼저 보게 하는 눈이고 약속된 되돌아봄은 마음의 날씨에 끌려가지 않게 하는 버팀목이다. 밖의 평가는 바람처럼 변하지만 안의 품은 바닥처럼 남는다. 바닥이 반듯하면 바람은 소리만 남기고 지난다. 그러니 억울함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 감정이 차지한 자리를 조금 비워라. 그 자리에 지금 고칠 한 가지를 올려라. 일에서는 답부터, 사람 사이에서는 약속부터, 집에서는 표정부터. 작아도 상관없다. 방향만 바로 세우면 된다. 경전의 물 비유처럼 물은 막히면 여지없이 돌아간다.
돌아서도 바다를 잃지 않는다. 우리도 그렇다. 말보다 손이 먼저, 큰 결심보다 작은 약속이 먼저다. 그 한 가지면 오늘 밤은 덜 길고 내일의 바람은 덜 차갑다. 마음이 복잡할 때 위로가 되는 두 번째 이야기. 퇴원 수속 창구에서 어머니가 작게 말씀하셨다. 집에 가고 싶다. 대답 대신 고개가 먼저 움직였다. 집에 오니 남편이 현관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었다. 당신 혼자 무리하지 마. 미영은 숨을 고르고 짧게 답했다. 이번 달은 내가 평일 맡을게. 주말은 돌아가며 하자. 한 달 해보고 다시 정하자. 밤이 길어질 것 같아 단지 안길을 한 바퀴 돌았다. 찬 공기가 머리를 식혔다. 부엌으로 돌아와 냉장고에 흰 종이 한 장을 붙였다. 약 이름과 시간, 다음 진료 날짜, 방문 요양 요일, 응급 연락처. 글자 사이에 손의 체온이 묻었다. 다음 날 아침 형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평일 외래양 내가 주말 목욕 청소 돌아가며 이렇게 한 달 해보고 조정. 오래된 감정은 꺼내지 않았다. 답은 간단했다. 알겠어. 점심 무렵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한마디 덧붙였다. 집 냄새가 나네 너무 좋다. 그 말 한 줄이 하루를 정리했다. 오후에는 욕실 손잡이를 다시 조이고 복도에 방길 조명을 붙였다. 저녁 약을 챙기다 남편을 보며 말했다. 내가 너무 세게 잡으면 오래 못 가. 그래서 미리 나눴어. 남편이 잔을 내려놓으며 답했다. 잘했어. 오래 가려면 질서가 먼저야. 그날 밤 미영은 손목에 남은 비누 향을 맡으며 마음속 순서를 한 번 더 세웠다. 안전, 약 일정. 그리고 쉬어야 오래 간다는 사실. 사람은 효를 마음으로만 지키고 싶어 한다. 그러나 오래 가야 하는 일은 마음보다 질서가 먼저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말은 냉정해지라는 뜻이 아니다. 오늘 모두를 구하려는 욕심을 조금 비워 지금 이 집이 버틸 수 있는 만큼을 먼저 두라는 뜻이다. 이 비움이 비집착이다. 비집착을 해내면 중도의 길이 열린다. 중도는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길이다. 과한 희생으로 자신을 소모시키는 것도 방임으로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것도 아닌 버틸 수 있는 리듬을 세우는 길. 오늘의 중도는 표 한 장, 시간의 고정, 역할의 나눔이었다. 먼저 볼 것을 먼저 보는 눈이 필요하다. 정견이다. 정견은 지금에 해당하는 것을 가려낸다. 감정이 아니라 안전, 말이 아니라 약, 원망이 아니라 일정. 이 순서를 붙들면 마음의 날씨가 흔들려도 길을 잃지 않는다. 약속을 세웠다면 지켜야 한다. 매일 같은 시각에 약을 확인하고 정한 요일에 방문 요양을 맞이하며 다음 진료를 미리 달력에 옮기는 일. 이 꾸준함이 정정진이다. 정정진은 큰 결심의 열기가 아니라 작고 단단한 반복의 힘이다. 반복은 몸에 리듬을 남기고 그 리듬은 마음을 붙잡아준다. 리듬을 잃지 않는 것이 곧 삶을 잃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정념이 붙는다. 정념은 지금을 또렷이 알아차리는 힘이다. 죄책감이 고개를 들 때, 내가 더 할 수 있었는데 라는 비교가 올라올 때, 지금 해야 할 작은 일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힘. 약 봉지의 시간 표시, 냉장고의 표, 현관의 매트. 손이 닿는 사물들을 통해 지금을 붙잡는다. 지금의 눈이 머물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 지나가듯 흐른다. 바깥의 기대와 말은 파도처럼 몰려왔다 밀려간다. 작년이까 내가,
라는 말 며느리라면, 으로 시작하는 말 예전엔, 으로 끝나는 말. 파도는 늘 소리로 압도하지만 집을 지키는 것은 바닥의 평평함이다. 바닥이 반듯하면 파도는 소리만 남기고 지나간다. 오늘의 바닥은 조용한 질서다. 표 한 장, 알림 한 개, 전화 한 통. 작아 보이지만 집 전체를 지탱한다. 물은 길이 막히면 부수지 않고 돌아가 바다를 이룬다. 돌아가는 길은 패배가 아니다. 돌아서 가는 동안 숨이 고르고 고른 숨은 눈을 맑게 한다. 돌봄도 그렇다. 정면으로 밀어붙이는 힘만이 답이 아니다. 돌아가는 길을 택해도 도착지는 같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흐름이다. 어느 날은 서운함이 먼저 올 것이다. 어느 날은 피곤이 먼저 올 것이다. 그때 마음 한가운데를 차지하려는 감정에게 자리를 통째로 내주지 말라. 자리를 줄여주라. 식탁에 한 칸을 비우듯 마음에 한 칸을 비워 지금 해야 할 작은 일 하나를 앉혀라. 약 봉투를 정리하거나 달력의 날짜를 옮기거나 어머니의 손을 1분만 더 잡는 일. 법은 크고 어려운 말로만 오지 않는다. 손이 닿는 곳에서 온다. 손이 닿는 일은 지금 이 집의 법이다. 그 법을 따라가면 오늘 밤은 덜 길고 내일 아침은 덜 두렵다. 오래 가야 하는 길일수록 조용히 오래 가는 방식이 이긴다. 그리고 그 방식은 이미 집 안에 있다. 냉장고 위에 종이 한 장처럼, 현관의 매트처럼 오늘을 버티게 하는 사소한 질서로. 마음이 복잡할 때 위로가 되는 세 번째 이야기. 상속 서류가 책상 위에 펼쳐져 있을 때 동생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 그때 말씀과 좀 다르잖아요. 영철은 휴대폰을 엎어놓고 마당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바닥이 땅을 확인하는 동안 화가 조금씩 식었습니다. 다음 날 동사무소 앞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군말 없이 물부터 마신 뒤 영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은 내가 말이 빨랐다. 이번 주 금요일 변호사하고 문서로 정리하자. 동생이 바로 물었습니다. 계좌 공개는? 전부 공개, 기본 5년부터 보고 필요하면 더 열자. 서로 고개만 끄덕였고 그 자리에서 캘린더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일어나며 영철이 말했습니다. 금요일 3시 늦지 말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에게 짧게 전했습니다. 말로 이기려 들면 덥고요. 오늘은 약속부터 세웠어. 아내가 답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먼저 둘 걸 먼저 둔 거죠. 밤이 되자 오래된 서운함이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내가 다 가져갔잖아. 내가 더 받았잖아. 영철은 서랍을 열어 수첩을 펼쳤습니다. 금요일 3시, 장소, 참석자. 손가락으로 그 줄을 2번 긁고 덮었습니다. 약속이 마음을 대신 붙잡았습니다. 사람은 억울함 앞에서 말을 늘리고 싶어집니다. 말은 정당함을 증명해 줄 것 같지만 많은 경우 말은 말을 낳고 감정은 감정을 불러옵니다. 비집착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맞다는 생각의 고삐를 잠시 놓는 일입니다. 놓는다고 진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놓아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조각입니다. 중도는 그 조각을 먼저 두는 길입니다. 해석보다 일정, 감정보다 절차, 과거보다 지금. 이 순서를 붙잡는 눈이 정견입니다. 정견은 복잡한 사실 속에서 지금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냅니다. 그 다음은 지키는 힘입니다.
약속한 시간에 모이고 합의한 문장을 문서로 남기고 서명을 받는 일. 정정지는 기세가 아니라 반복의 힘입니다. 작은 반복은 신뢰라는 살을 키우고 신뢰는 관계의 뼈를 다시 세웁니다. 감정이 다시 끓어오르는 순간이 오지 않을 리 없습니다. 정념은 그때에 깨어 있음입니다. 마음이 어디에 앉으려 하는지 살피는 힘, 말의 혀끝이 어디로 달려가려 하는지 알아차리는 힘. 알아차림은 억누르기가 아닙니다. 알아차리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쓸 말과 오늘 세울 약속 중에서 무엇이 이 관계를 앞으로 움직이게 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밖의 말은 바람입니다. 친척의 말, 동네의 말, 스스로의 말까지 방향을 바꿔 달려옵니다. 그러나 약속은 바닥입니다. 바닥이 반듯하면 바람은 소리만 내고 지나갑니다. 오늘의 바닥은 날짜와 서명, 역할과 공개 범위 같은 구체입니다. 구체가 쌓이면 신뢰가 남고 신뢰가 남아야 다시 한 식탁에 앉을 수 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다투지 않아도 흐름은 길을 만듭니다. 사람 사이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말로 물길을 틀려 하지 말고 낮은 곳부터 정리하십시오. 합의라는 낮은 곳부터. 낮은 곳이 모여 강이 되고 강이 모여 바다가 됩니다. 가족은 바다처럼 넓어야 합니다. 넓어진다는 것은 많은 것을 삼키는 일이 아니라 얕은 돌부리를 돌아 흐르는 법을 배운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한 줄이 그 법을 배웁니다. 해명은 길어지지만 합의는 움직입니다. 움직임이 관계를 살립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위로가 되는 네 번째 이야기. 조문객이 물러가자 거실이 넓어졌습니다. 사소한 소리들 수저 부딪히는 소리, 가습기 물방울 소리가 멎자 공기가 빔을 드러냈습니다. 선영은 시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떡집 앞에서 떡 2개를 샀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상인의 말이 모굴대를 지나 가슴에 놓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장독대 된장으로 작은 국을 끓였습니다. 팔팔 끓는 소리를 한참 듣다가 불을 줄였습니다. 첫 숟갈이 혀를 데웠고 그 온기가 뱃속으로 내려가 오늘을 붙들었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 구석에 세웠습니다. 커튼을 한 뼘 걷어 오후 빛을 들였습니다. 안부 메시지에는 짧게 답했습니다. 천천히 추스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말은 마음을 더 흐트러뜨릴 뿐이었습니다. 창가에 물 한 컵을 올려두고 등을 의자에 맡겼습니다. 그 컵이 지켜보듯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밤은 길었지만 오늘은 여기를 지나왔다는 사실이 선영을 앉혀주었습니다. 큰 위로를 찾아 헤매면 마음은 더 비어갑니다. 슬픔은 밀어내거나 붙잡는 둘 중 하나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비집착은 이 2가지의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슬픔을 쫓아내지 않고 동시에 슬픔에 휩쓸리지 않는 자리. 중도는 그 자리를 세우는 법입니다. 중도는 크고 장엄한 의식이 아니라 오늘을 건너는 작은 의식으로 몸을 앉힙니다. 사진 한 장, 국 한 그릇, 창문 한 뼘. 이 작은 것들이 지금을 붙잡아 줍니다. 정념은 바로 이 지금에 깨어 머무는 힘입니다. 지금 여기의 냄새, 온기, 빛. 지금을 살피면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공포가 길게 뻗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억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견은 기억의 형태를 바르게 보는 눈입니다. 갚지 못한 마음과 다하지 못한 말이 떠오를 때 그것을 부족으로만 이름 짓지 않고 인연으로 바라보는 눈.
인연으로 보면 모자람은 원망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변합니다. 정정지는 작지만 매일 이어지는 힘입니다. 매일 저녁 국을 데우고 사진의 먼지를 털고 물을 갈아두는 일. 이런 반복이 애도를 의식으로 바꾸고 의식은 마음에 작은 길을 냅니다. 그 길로 오늘을 건넙니다. 물은 싸우지 않고도 바다를 이룹니다. 돌아 흐르는 동안 물은 스스로를 잃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눈물을 삼킬 때마다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조금 더 알아갑니다. 가끔은 밤이 다시 길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더 많은 문장을 찾지 마십시오. 손이 닿는 일을 하나만 하십시오. 국을 다시 데우거나 먼지를 닦거나 창문을 한 뼘 더 열거나 손이 먼저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손이 닿는 자리에 있습니다. 손이 닿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내일도 다시 작게 이어진 날들이 슬픔을 넘어갈 다리를 놓습니다. 다리는 눈에 크게 보이지 않지만 발은 그 위를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나면 알게 됩니다. 내가 건너고 있다는 것을. 마음이 복잡할 때 위로가 되는 5번째 이야기. 저녁 무렵 전화가 왔습니다. 형, 이번에 보증 좀 서줄 수 있어? 동생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정호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보증은 못 선다. 대신 오늘부터 같이 정리하자. 전화를 끊고 몇 시간 후 동생과 만나 마주 앉았습니다.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들을 끊고 쓰지 않는 장비를 촬영해 중고로 올리고 채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환 일정을 다시 잡았습니다. 해결하고 정리해야 할 목록들이 하나씩 삭제될수록 얼굴에 근육이 풀렸습니다. 동생이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형. 정호가 담담히 받았습니다. 괜찮다. 우리 집부터 지켜야 다음이 있다. 같이 가자. 그날 밤 장부에 남은 숫자들이 장난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숫자 앞에서 마음을 단단히 하기로 했습니다. 도움은 마음으로 시작해도 오래 가려면 경계가 필요합니다. 비집착은 착한 형이라는 이미지에 매달리지 않는 일입니다. 착함이 계좌를 메꿔주지 않습니다. 중도는 돕되 지키는 자리입니다. 선을 긋는다고 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그어야 정이 오래갑니다. 정견은 위험과 우선순위를 보는 눈입니다. 무엇을 먼저 줄일지, 무엇을 팔지, 누구와 먼저 연락할지. 정정지는 작동하는 질서의 반복입니다. 오늘 끄는 구독이 내일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확인하고 약속한 상환 전화를 제 시간에 걸고 판매글을 매일 위로 올리는 일. 이런 반복은 작은 배를 물 위에 띄웁니다. 죄책감은 쉬지 않고 올라옵니다. 내가 너무했다. 그래도 형인데. 정념은 이 목소리를 알아차리고도 휘둘리지 않는 힘입니다. 마음이 어디에 앉으려 하는지 살피고 앉을 자리를 조금 옮겨 앉히는 힘. 못한다 다음에 대신을 붙이는 태도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달달함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못한다와 대신을 같이 말하십시오. 보증은 못 선다. 대신 정리하자. 이렇게 말하면 도움은 모양을 갖추고 모양을 갖춘 도움은 오래갑니다. 물은 제자리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둘러 흐르고 나눠 흐르고 결국 바다로 갑니다. 우리의 도움도 그래야 합니다. 한 곳에서 쏟아져 마르는 대신 길을 나눠 오래 가야 합니다.
오래가는 도움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위로가 되는 6번째 이야기. 명절 점심, 숟가락이 채 놓이기도 전에 말이 한 번 빗겨 나왔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편하게 산다. 미자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지만 바로 맞받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식은 국을 다시 데웠습니다. 그릇을 바꿔 담고 접시에 가장자리를 닦았습니다. 과일을 깎아 돌리고 시어머니 옆에 의자를 끌어놓았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식사가 한참 지나고 미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엔 장 제가 볼게요. 누군가 숨을 가볍게 내쉬었습니다. 공기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미자는 생각했습니다. 오름을 당장 밝히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오늘 이 식탁을 지키는 일은 말보다 손이라는 것을. 집은 손의 일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식구들을 앉게 합니다. 비집착은 오름을 앞세우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일입니다. 내려놓는다고 옳고 그름이 뒤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필요한 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중도는 그 필요를 조용히 채우는 길입니다. 상 위에 비어있는 것은 국의 온도, 접시의 청결, 앉을 자리의 편안함이었습니다. 정견은 오늘 상 위의 결핍을 보는 눈이고 정정진은 손을 끝까지 떼지 않는 힘입니다. 정념은 감정이 흔들릴 때도 손이 길을 아는 깨어있음입니다. 손은 오늘을 살립니다. 손이 움직이면 말이 줄고 말이 줄면 관계가 숨을 쉽니다. 사람 사이에는 체면이 있습니다. 체면은 때로 관계를 세우고 때로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체면을 세우되 집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집을 세우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국을 데우고 자리를 만들고 마지막 접시까지 물기를 닦는 일입니다. 이런 작은 반복이 집의 리듬을 만듭니다. 리듬은 사람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틀입니다. 물은 떠들지 않고 상을 적십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손의 다정함이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다음 명절에도 식구들이 이 식탁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됩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위로가 되는 7번째 이야기. 진단서의 날짜가 선명했습니다. 초음파 사진은 책 속으로 들어갔고 집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데 하루의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전자레인지가 도는 동안 나연은 싱크대에 손을 얹고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녁은 뭘로 할까? 나연이 짧게 답했습니다. 미역국 끓일게. 따뜻하면 좋겠어. 국을 저으며 눈물이 고였지만 뚜껑을 덮고 불을 줄였습니다. 밤은 길었고 손바닥으로 배를 한번 쓸었습니다. 말 대신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들은 말을 다시 펼쳐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오늘을 정리했습니다. 진료 일정은 달력에 옮겨졌고 출근은 사흘만 미루고 집안에 유아용 상자를 하나씩 닫았습니다. 남편이 상자를 들며 말했습니다. 당장은 안 보이는데 놔두자. 나중에 다시 보자.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에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밥은 잘 먹고 있어요. 엄마는 한참 듣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너의 속도로 함께하자, 딸. 사람이 잃은 것을 다시 채우려 들면 마음은 더 깊게 패입니다. 비집착은 이름을 부정하지 않되 이름에 붙들리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슬픔을 밀어내지 않고 슬픔 속으로 빠지지도 않는 자리를 세우는 일이 중도입니다.
오늘의 중도는 작고 단정한 질서였습니다. 식사는 따뜻하게, 잠은 규칙적으로, 내일의 일정은 한 줄만. 정견은 의사가 남긴 말보다 몸이 보내는 지금의 신호를 먼저 보는 눈입니다. 피곤, 통증, 울컥함. 그 신호에 맞춰 하루를 줄이고 넓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정정지는 큰 결심이 아니라 한 끼를 챙기고 약을 제때 먹고 쉬는 것을 미루지 않는 반복입니다. 반복은 몸을 살리고 몸이 서야 마음이 선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정념은 지금의 감정이 어디에 앉으려 하는지 살피는 힘입니다. 왜 우리인가라는 물음이 올라올 때 그 물음을 바로 판단으로 이어가지 않고 지금 손이 닿는 일로 마음을 다시 앉히는 힘. 국을 덮고 창문을 반뼘 열고 컵에 따뜻한 물을 붓는 일 같은 것들입니다. 남편과의 말도 달라져야 했습니다. 힘내라는 말 대신 오늘은 내가 장을 볼게. 밤에 같이 걷자. 같은 제안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말이 줄고 손이 늘었습니다. 친구의 안부 메시지에도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쉬고 있을게. 시간이 필요해. 설명은 시간의 속도를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을 흐트립니다. 속도를 정하는 건 몸과 집의 리듬입니다. 리듬이 살아야 날이 건너가고 날이 쌓여 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쌓인 시간은 기억의 모양을 바꿉니다. 상처에서 인연으로, 이름에서 사랑으로. 물은 막히면 돌아갑니다. 돌아간다고 해서 물이 덜 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야 닿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예정했던 길이 막히면 그 길을 부수려 하기보다 돌아가는 법을 배우는 편이 더 멀리 갑니다. 돌아가는 동안 호흡이 고르고 고른 호흡은 눈을 맑게 합니다. 맑은 눈으로 보면 여전히 이 집에는 돌봄이 있고 한 그릇에 따뜻함이 있고 함께 걷는 두 발이 있습니다. 사라진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남은 것을 보는 눈이 슬픔을 바닥에 앉힙니다. 때때로 파도가 치듯 울음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럴 때는 말보다 자세를 바꾸십시오. 의자에 깊이 앉거나 등을 벽에 기대거나 이불을 덮고 눈을 감으십시오. 몸의 자세가 마음의 자세를 바꿉니다. 마음이 바뀌면 오늘의 작은 질서가 다시 손에 잡힙니다. 따뜻한 국, 반뼘의 창문, 조용한 산책, 짧은 메시지 하나. 이 작은 것들이 오늘을 안전하게 묶습니다. 언젠가 서랍 속 초음파 사진을 다시 꺼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숨이 붙는 만큼만, 걸음이 허락하는 만큼만 집의 리듬을 지키면 됩니다. 불교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리듬 속에 있습니다. 리듬이 살아있으면 사랑은 모양을 바꾸어 남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바꾸어 남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위로가 되는 8번째 이야기. 건강검진 진료 결과지에 재검 권유가 떴습니다. 심장이 한번 깊게 내려앉았고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녁에 아내가 물었습니다. 내일 같이 병원 갈까? 성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대신 저녁 산책 같이 가자. 그날 밤 술 약속을 취소하고 신발끈을 묶었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지나가고 골목의 개가 2번 짖고 바람이 옷깃을 스쳤습니다. 돌아와 냉장고 문에 2줄을 붙였습니다. 빵 대신 밥. 저녁 걷기 20분. 의사 앞에서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생활에서 당장 바꿀 것 2가지만 부탁드립니다. 탄수화물 형태 바꾸고 꾸준히 걷기.
적어둔 것을 집으로 가져와 자리에 앉혔습니다. 두렵다는 감정은 없애려고 할수록 커졌습니다. 자리를 줄이는 방법은 질서입니다. 중도는 과도한 금기로 몸과 마음을 옥죄지도 아무렇지 않은 척 흘려보내지도 않는 길입니다. 밥의 형태를 바꾸고 시간을 정해 걷고 수면을 일정하게 두는 작은 질서. 몸이 견딜 수 있는 변화부터. 정정지는 오늘 밤부터 시작해 내일까지 이어가는 힘입니다. 내일의 나는 오늘의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정념은 몸의 신호에 귀를 대는 깨어있음입니다. 피곤, 통증, 숨의 길이. 그 신호가 오늘의 계획을 조금씩 조정하게 합니다. 괜찮을 거야와 큰일이면 어쩌지는 바람처럼 번갈아 불었습니다. 바닥이 반듯하면 바람은 소리만 내고 지나갑니다. 물이 길을 내듯 작은 반복은 몸에 길을 냅니다. 길이 나면 마음이 덜 헤맵니다. 검사는 지나갈 것입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오늘의 길은 같습니다. 밥을 바르고 걸음을 잇고 잠을 지키는 일. 몸을 지키는 일은 곧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음이 지켜지면 두려움은 존재하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주인은 여전히 나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위로가 되는 9번째 이야기. 부서 이동 문자를 보고 가슴이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내가?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올랐지만 정호는 짧게 회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수인계 자료 부탁드립니다. 첫 주는 묻고 듣는데 썼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하셨나요? 여기선 이 순서가 빠릅니다. 둘째 주에는 문서 구조를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결론을 앞으로, 근거는 뒤로, 다음 행동은 굵게. 팀원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만 이 방식으로 가보자. 불편한 점은 금요일에 모아서 바꾸고. 반대도 찬성도 길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회의가 10분 짧아졌습니다. 자리를 옮기면 마음은 이전 자리의 이름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이름이 나를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의 태도가 나를 지킵니다. 중도는 새 자리에 몸을 과하게 내던지지도 소극으로 물러서지도 않는 길입니다. 묻고 듣고 정리하고 제안하고 조정하는 리듬. 따라 해본 뒤 내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배움입니다. 정념은 불안을 알아차리되 불안이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는 깨어있음입니다. 불안은 조수석에 앉힙니다. 운전은 내가 합니다. 물은 새 길을 만나면 속도를 조절합니다. 돌부리가 많으면 천천히 흐르고 평평하면 빨라집니다. 그 조절이 물을 먼 데까지 데려갑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속도를 조절하는 마음이 길을 넓힙니다. 왜 내가라는 말 대신 이제부터라는 말로 줄을 바꾸십시오. 이제부터 묻고, 이제부터 쌓고, 이제부터 나누는 태도. 태도가 자리보다 사람을 오래가게 합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위로가 되는 10번째 이야기. 주말 일정을 두고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매번 당신 맘대로만 하려 하잖아. 영철은 물컵을 잡고 잠깐 멈췄습니다. 오늘은 내가 맞출게. 대신 일요일 밤에 다음 주 일정 20분만 같이 잡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날 밤 달력 앞에 앉아 서로의 시간을 맞췄습니다. 아침 운동, 부모님 방문, 아이 병원, 각자 시간. 빈칸이 보였고 겹치는 칸이 보였습니다. 겹치는 칸은 한 번 더 줄을 그었습니다. 중도는 함께 지킬 약속을 먼저 세우는 길입니다. 말이 아니라 시간표로 합의하는 방법입니다.
정견은 다툼의 이유 뒤에 있는 부족을 보는 눈입니다. 시간이 엇갈리기 때문인지, 마음이 소외되었기 때문인지, 정정지는 작은 약속을 반복하는 힘입니다. 일요일 밤 20분, 한 줄을 맞추는 습관. 정념은 감정이 흔들려도 약속으로 돌아오는 깨어있음입니다. 약속은 공기의 온도를 낮추고 집의 바닥을 평평하게 합니다. 바닥이 반듯하면 작은 말다툼의 바람은 소리만 남기고 지나갑니다. 이제 눈을 감고 조용히 따라해 봅시다. 들숨 알겠다. 날숨 놓는다.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좋고 맑으면 맑은 대로 좋다.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나는 오늘 할 일을 한다. 삶은 수단이 아니다. 삶은 목적이다. 소풍을 온 것이다. 곧게 늙되 낡지 않겠다. 오늘의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마음에 새깁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한 호흡 더 길게 쉬고 한 문장 더 따뜻하게 건네고 한 행동 더 성실히 이어가십시오. 그것이 곧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길입니다.